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이제 유전자 변형은 생명과학 연구실의 일반적인 실험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유전자 변형 생명체의 등장으로 이어졌는데요. 미생물이나 동물, 사람의 세포주를 이용한 유전자 변형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을 비롯한 다양한 치료용 단백질, B형 간염 백신 등이 대표적이죠. 이전에는 주로 동물이나 인간의 사체에서 호르몬이나 단백질을 추출했는데요. 하지만 양도 적고 추출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감염 사례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2002년 47세의 한 남성이 크로이츠펠트 야콥 증후군 판정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38년 전에 주입받은 인체 유래 성장 호르몬이 원인이었는데요. 우연히 이 병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서 뇌 하수체를 기증했고, 여기서 추출된 성장 호르몬을 투입받을 때 변형된 프리온까지 같이 전달받은 것이죠. 이런 경우가 총 80여 건 정도 있었고, 지금은 인체의 뇌에서 추출한 성장 호르몬 투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한 것이 바로 인간 성장 호르몬 유전자를 주입한 미생물이 만들어낸 유전자 변형 성장 호르몬이죠. 처음부터 무균 상태에서 순수한 단백질만 뽑아내기 때문에 호르몬 투여 시 세균이나 바이러스, 프리온 등의 감염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유전자 변형 동물들도 의약품 생산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 치료는 생사 문제가 걸려있고 유전자 변형을 쓰지 않을 때의 부작용이 더 많아서 이 분야에 대한 일반의 거부감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용하는 유전자 변형 식물에는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1994년 상업화된 최초의 유전자 변형 식물인 무르지 않는 토마토 이후 옥수수, 콩, 유채, 목화, 알팔파, 파파야, 사탕무 등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가능성이 높고 의약품에 비해 섭취량도 많을 수 있으며 특히 섭취했을 때의 소비자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병충해 저항성 옥수수나 제초제 저항성 콩 등 생산성 향상과 경작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유전자 변형, 즉 생산자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죠. 게다가 단백질만 정제에 투여하는 유전자 변형 의약품과는 달리 유전자 변형 식물은 그 자체를 섭취할 수도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물의 외부 도입 유전자는 생물학적 유사성이나 연관성이 없는 다른 종에서 억지로 끼워 넣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부자연스러움, 안전성 부족 등으로 여기면서 불안하게 느낍니다. 의도치 않은 유전자 변형 작물의 혼입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도 불안감을 부추기기도 하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인체 내에 유입되는 외부 유전자는 소화되면서 모조리 분해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인체의 세포들 역시 외부 DNA를 발견 즉시 잘라버리는 성능 좋은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 유전자 변형 식물에 외부 유전자가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차세대 유전자 변형 식물들은 품질 개선이나 치료용 작물, 환경 정화 식물 등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 스스로 해로움보다는 이로움이 더 많다고 느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유전자 변형 기술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고 이를 유리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야 합니다. 우선 유전자 변형 기술 전체가 아니라 적용 대상과 목적, 적용 이유, 그에 따른 이익과 부작용, 이익의 대상과 범위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 기술로 인한 이익의 무게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옮겨질 수 있다면 찬반의 대립도 조금씩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기술 발전의 근본적인 이유는 더 많은 존재의 행복에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 생명과학의 기원을 찾아 나섰던 바이오, 알아바이오, 그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더 행복한 인류를 위한 생명과학의 미래를 응원합니다.